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기지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기지론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기지라는 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내가 돈을 빌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출을 하죠. 대출을 하는데 대출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고 대출을 하고요. 집에 걸맞는 돈을 빌린 다음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그를 뭐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기지론을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학적이고 또 경제학적인 지식과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연이율 5%, 연이율 5%로 은행에서 4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아주 예뻐 보이는 이 집을 4억 원이라고 치고 4억 원을 빌립니다. 4억 원을 대출해서 약속하기로 매년 말에 4천만 원씩 1년에 1년마다 4천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을 때 대출금 다 갚으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리겠는가? 그러니까 뭐 모기지라는 거는 그 연수와 연이율 그다음에 원래 가격을 정하면 월별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모기지 계산하는 모기지 계산기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검색해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뒷면에 놓여 있는 수학적인 공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계산이 뭐 퍼센티지가 들어가고 이자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원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로 풀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복리 이자나 뭐 상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서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출금 상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기지로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는 건 여기 가운데 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4억 원을 빌렸는데 4억 원이 매월 또는 매년 이자가 붙습니다. 그게 복리로 이자가 붙겠죠. 은행에 그냥 집어넣어 돈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4억을 내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5%씩 꾸준히 횟수가 지나감에 따라서 돈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월별 아니면 연별로 4천만 원씩 갚기로 했던 우리의 예를 들자면 4천만 원이라는 요 똑같은 높이의 금액을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얼마의 구성을 상환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는 4억이라는 돈에서 4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그 4억짜리에 해당하는 이자가 큰 거고, 이자에 해당하는 상환금이 큰 거고, 점점 원금의 상환 방식이 커지게 돼서 결국은 똑같은 양을 지불을 했을 때, 상환했을 때 요 T라는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전체액을 상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면은, 그니까 뭐 여기 기간을 정해놓고 원금에 해당하는 4억이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똑같은 그 양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갚아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4억 원에 되는 4억 원에 붙어내는 이자의 크기, 그 다음에 4억 원에서 얼마를 갚았겠죠. 4억 원에서 일정량을 갚은 다음에 붙는 이자의 크기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볼 겁니다. 이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만기일시 상환은 원금을 만기가 딱 도달하면 상환하는데 그냥 이자분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에 5%라면 2천만 원씩 매년 갚게 되는 거죠. 그냥 요 크기가, 요 높이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씩 갚아가지고 딱 T가 상환하는 일이 지나왔을 때 원금 전체, 4억 원 전체를 갚는 만기일시 상환하는 방식, 이렇게 따로 있는데 모기지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계산해보자 하는 모기지 형식은 그러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수식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또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산식을 한번 보면 또 그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또 한 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복리이자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이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조금 떠나가지고 복리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금 100만 원을 연율 5%로 2년간 저축했을 때 복리를 적용해서 다음의 경우에 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매년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하느냐, 반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분기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매월 하느냐, 그럼 1년에 12번, 그다음 매주 하느냐, 1년에 52번 하게 되는 거죠. 매주 하면 뭐 365일이니까 50일 곱하기 7 하면 364니까 하루가 빠지긴 하는데 52주로 계산해서 52번 네. 그 다음에 1일 하면 365일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상환하는 그 기간, 정산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을 달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복리를 계산하느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5%를 적용할게요. 연리 5%를 적용하면 1년에 얼마가 될까요? 1년 뒤에 1.05 이렇게 곱해가지고 105만 원이 되겠죠. 그죠? 10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2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그렇죠. 원래 상환해야 되는 100만 원 A 뭐 또는 원금 A에다가 1 원금 자체에다가 R 이자율 더해주고 거기다가 몇 번 곱해주느냐, 몇 번 정산하느냐의 T 횟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 이자율이 R이라고 했으니까 T가 2가 되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이거 적용을 해보면 100만 원을 0.05 이자율 0.05로 곱해준 거에다가 이제 두 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1.1025 곱하기 100 하면 요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요 100 곱해준 게 110.25가 돼 있는 거죠. 연율 5%인데 그러면 반기별로 할 때 1년에 두 번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나눠줍니다. 여기 n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나눠줬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2년 하면 4번 정산을 하는 거니까 승을 n times t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을 두 번째 공식은 100만 원을 1 더하기 0.05에다가 1년에 두 번 하니까 두 번. 그러니까 반기 이자율은 0.025가 되겠네요. 2.5%가 되는 거죠. 그거를 6개월 4번 하니까 n 2 곱하기 2 해서 4승을 해준 겁니다. 그 앞에 있는 100을 빼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100까지 곱해주면 110.381289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기별로 정산했을 때 돈이 얼마가 되느냐 2년 뒤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 해주면 되는 거죠. 100에다가 분기별로 쿼터별로 해주면 1 더하기 0.05를 4로 나눠주고 4에다가 2 곱해서 2년치니까 4번 한 거를 2년치 하면 8을 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왔고요. 원슬리나 위클리는 각각 계산해 보시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계산기로 계산한 거니까 정확한 답이 되겠고요. 데일리까지 쭉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일리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100에다가 1 더하기 0.05에 365로 나눈 다음에 365 곱하기 2의 값을 승을 해준 거죠. 그러면 1.105 그러니까 110.51
원이 되겠네요. 110만 원에 이제 110만 5163.349 뭐 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도 작아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 커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도 커지고 덩달아 커지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continuously라는 이제 연속적으로 정산했을 때 매년 뭐 반기별, 분기별, 월별 그럼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하게 커지고 나면 더 이상 크게 커지지는 않죠. 그 증가율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정산하는 거를 continuously 정산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연속적으로 정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연속적으로 정산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원래 공식이 이랬죠. 원래 원금이 있을 거고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에 N 나눠준 다음에 N하고 T만큼을 곱해줘가지고 각각을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 N을 아주 수없이 큰 숫자로 점점 늘려가는 거죠. 원래는 1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10이었다가 50이었다가 365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t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t는 정해져 있는데 뭐 1이 됐건 2가 됐건 n이 무시무시하게 커지는 순간 t는 정해진 숫자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a도 상수죠. 그러니까 a를 빼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r에 n에 nt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는데 요게 다름 아닌 a에 2에 rt승입니다. 네. 이게 원래 오일러가 숫자를 만들어낼 때 이 복리 계산을 통해서 2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기본적인 2라는 숫자가 정의되기로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는 2의 t승은 1의 r승이죠. rt승이죠. 1의 r승은 1 플러스 1의 n의 n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두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2의 r승이 된다라는 게 오일러가 원래 이 값을 오일러 넘버죠. 이 자연대수 값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2라는 숫자를 이용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continuously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r을 집어넣어 가지고 2의 r 0.05의 t 곱하기 2 해준 값이 이게 되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continuously 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작했던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복리 이자를 계산해 줄 수 있다. 이제 매년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6개월마다 4개월마다 달마다 주마다 매일 그 다음에 또는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직접 보시면 일단 연속적으로 해주는 숫자가 제일 크긴 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상품을 팔 때 기본적인 은행 이자율, 연이자율은 아주 낮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정산해주는 이 공식을 통해서 미국의 은행들은 이자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금융상품이 아니고는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그 계좌에 원래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렇게 매일 정산을 해주고 뽑는 날짜에 따라서 얼마가 복리로 계산되는지를 계산해서 하루하루 정산하는 걸로 계산해주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대수를 이용하면 연속적으로도 우리가 복리 이자를 계산할 수 있구나.
요거를 알아주시면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건데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의 소수점 차이, 미세한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들의 발생은 2라는 이 숫자를 리밋이라는 이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소수점 자리에서 숫자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빠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하급수,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죠.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율 5%입니다. 그럼 R 0.05인 거죠. 그리고 4억 원을 대출을 했고 매년 말 4천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변수가 필요하니까 변수 이름을 쓸게요. DT라고 할게요. DT, debt라고 하면 4억이니까 40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4억 맞죠? 40이라고 쓰고 숫자가 뭐 그렇지만 비율만 알면은 계산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소수점 나오는 거 다시 1,000만 원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매년 말 4천만 원씩 상환하기로 한다. 그러면 갚는 금액을 페이먼트라고 하고 4라고 쓸게요. 단위는 1,000만 원이죠.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자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t 타임의 흐름인데 여기 0이고 1, 2, 3년, 4년, 5년 연수로 몇 년수로 계산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t기까지 쭉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0부터 해서 1, 2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연기 돈을 빌리기로 한 순간 D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44억으로 결정이 됐죠. 4억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자가 붙으면 40 곱하기 1.05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1은 40 곱하기 4억에다가 1.05 이자율 5% 붙어서 40 곱하기 1.05라는 돈이 됐죠.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4천만 원을 상환을 할 겁니다. 4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D1이 될 거고 그럼 D2는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D1에 이제 정해졌잖아요. 4억에서 이자 붙고 내가 4천만 원을 갚았어요. 이 D1이란 돈에 남아있는 D1이라는 대출금에 1.05라는 또 이자와 원금에 다 변화한 것들이 붙겠죠. 거기다가 다시 4를 빼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D3는 D2 남아있는 거 요거에다가 1.05만큼 증가를 했을 거고 거기다가 4를 빼줄 거고 그럼 D4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DT는 어떻게 될까요? DT-1기에 대출금 남아있는 거에다가 1.05 붙었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연말에 4천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이렇게 대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입을 시켜준다면 여기서는 이렇겠죠. D1을 집어넣으니까 40에다가 1.05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4 뺀 게 있을 거고 요게 D1이잖아요. D1에다가 1.05를 곱하고 그거에다가 4를 곱해준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40에다가 1.0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1.05 거기다가 원래 4 여기 남아있는 거죠. 이게 D2입니다. D2를 D3에 집어넣고 D4에 집어넣고
t에다가 집어넣는다면 계속 연속적으로 대입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40에다가 1.05의 t승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가 t가 2면 여기 2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4에다가 1.05의 t-1 마이너스 4의 1.05의 t-2 마이너스 해서 4의 1.05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쭉 다 더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40이라는 거는 원래 D0 그쵸? 4억 빌린 거고 P는 여기 4라는 거는 4천만 원씩 갚아 나가는 돈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T기에 4천만 원 갚고 T-1기에 4천만 원 갚고 이 4천만 원 갚은 것도 이자가 붙어서 4 곱하기 1.05만큼 요 원리금 4억이 불어나는 거에서 내가 빼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죠? 다시 일반적으로 써준다면 DT는 D0 처음에 대출한 금액에다가 1.05에 T 곱한 거 T 승한 거에다가 원래 내가 페이먼트로 하는 거에 1.05에 T-1승 마이너스 여기 이거를 묶어보죠. P에 1.05 T-2승 P에 1.05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하급수라고 하죠. 기하급수입니다. 등비급수의 합.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등비급수의 합 공식이 있죠. 등비급수의 합 공식. 이 경우에는 어떠냐? P가 초항이죠. P가 초항에다가 여기 R은 1.05입니다. 그죠? 등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어떤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1.0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죠. 각 항이. 그러면 1.05 마이너스 1분의 1.05의 숫자 t 마이너스 1 n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t의 0승부터 t 마이너스 1승까지 있으니까 t개의 비율이 곱해져 있네요. t개의 항이 있네요. 그러면 그 항의 숫자만큼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쓴다면 다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써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항 DT는 D0의 1.05 T승에다가 빼기 P의 1.05 마이너스 1 분의 1.05 T승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T기의 대출금.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잖아요. 몇 년이 걸릴까? 언제 대출금이 남아있지 않을 때의 시간은 그 T 값은 그때 몇 년 T 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T 값을 우리가 모르는데 DT 그때의 대출금은 일반적인 대출금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0은 여기 원래 4억 40 곱하기 1000만원 1.05에 T 그 다음에 4천만원씩 갚았으니까 4 그 다음에 여기 0.05 남았죠. 그리고 1.05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요거 넘겨주면요 4에 요거는 분자분모 따로 떼줄 수 있으니까 4를 0.05로 나눠주면 4를 24에다가 20 곱한 거랑 같으니까 그러고 80 1.05의 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전체를 왼쪽으로 넘기고 40에 1.05의 t가 될 겁니다. 됐죠?
공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다시 쓰면 80에 1.05에 t-1은 40에 1.05에 t였어요. 요거 분리해 줄 수 있네요. 80에 1.05의 t승 마이너스 80은 40에 1.05의 t가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 우항으로 옮기고 좀 좌항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80-40 네, 40의 1.05의 t승은 80이 될 거고 1.05의 t승이 2가 되겠네요. 요거 t 어떻게 구해낼까요? 예,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네요. 뭐 상용 로그든 아니면 뭐 자연 로그든 뭐 취해주면 t 곱하기 ln 1.05는 ln 2가 될 거고 t는 ln 2 나누기 ln 1.05가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이 계산해 보면 14.2066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14년 딱 갚고 나면 4천만 원보다 적은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매년 갚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15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15년이 걸려야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05씩 불어나는 돈 5%씩 이자가 붙어가지고 매년 4억에다가 5%가 붙는데 거기다가 4천만 원씩 갚았을 때 돈이 줄어 나가겠죠. 조금씩 줄어 나가서 15년 뒤에는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15년 T에 맞춰 가지고 매년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모기지 계산기죠. 근데 이제 뭐 변수를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주어진 변수가 어떤 거냐, 상수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수를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원래는 현실적으로는 월별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로 정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 연이자율이면 12로 나눠가지고 12 곱하기 몇 년이 걸릴 건지 몇 월이 걸릴 건지 승으로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산할 거면 월 숫자를 t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0.05%를 12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면 좀 더 숫자는 복잡해지지만 원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산 변수 또는 여기서 말했듯이 급수를 이용해서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미분 방정식을 이해를 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문제의 답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거, 연속적으로 정산하는 거, continuously compounding interest rate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별 계산하는 거하고 월별 계산하는 방식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방식을 알면 그 원리를 이해하면 때로는 더 쉽게 쉬운 방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미분 방정식을 뭐 이전에 많이 안 다뤄보셨을 테니까 그냥 이런 식의 방법으로 풀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어떤 식의 논리대로 어떤 식의 방식대로 푸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 거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 물건의 위치와 그 다음에 속도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dt로 놨었잖아요. 그러면 dt에 해가 지날 때마다 정산을 할 때 변화하는 거는 얼마일까? 그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했나요? r만큼 곱해졌죠. r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dt 이전에 있던
대출금, 남아있는 대출금에 R만큼 곱해진 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P만큼 갚아나게, 페이먼트만큼 갚아나갔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P값을 빼줬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미분, 왼쪽에 있는 D도 T에 의한 변수인데 이거를 T에다가 미분을 하니까 원래 T의 변수인 DT에 대해서 R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상수만큼 작아졌다라는 거죠. 대출금의 크기가 변화하는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이런 형식을 따르더라. 그럼 이걸 적분을 해가지고 DT의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접근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쉬운 미분 방정식은 완전 뭐 제일 초급의 미분 방정식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미분 적분 상수를 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줄게요. 왼쪽 편에는 dt 마이너스 r 곱하기 dt는 마이너스 p가 되겠고요. 요거에다가 적분 상수 인테그레이션 팩터라고 하는데 적분 요소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적분 요소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적분 요소는 여기가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인 경우에는 e 마이너스 rt가 되는 적분 요소를 각각 곱해주고요. r에 e t dt 얘에게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이제 적분 팩터인 요거를 각 항에다 곱해줬어요. 그럼 요게 어떤 식의 원래 어떤 식을 미분한 형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원래 요거와 dt를 곱한 거에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위에 거,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해서 두 곱한 변수에 대한 아니면 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왼편도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 오른편을 다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오른편 적분해주면 P, R, E에 RT에다가 적분상수 C가 나오겠네요. 요 방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DT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니까 DT를 구해볼까요? DT는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이걸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P 나누기 R에 적분상수 이게 C1이라고 한다면 C 나누기 2의 R, 네거티브 RT니까 요거를 C의 2의 RT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적분 상수인 C를 알아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T가 1이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D1은 얼마였죠? D1은 40에다가 1.05만큼 40이 증가했고 거기에다가 우리 P인 4를 빼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2가 될 거고 42 마이너스 4는 38입니다. 그럼 1인 경우에 T가 1인 경우에 3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38은 P인 4 R 0.05 그 다음에 C 우리가 모르니까 C 구해야 될 거고 R이 2의 0.05에 T가 1이니까 2의 0.05승은 여기 나오겠네요. 그럼 요거 구해보면 80이죠. 네거티브 80, 그럼 네거티브 42, 마이너스 42는 C의 2의 0.05가 될 거고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42분의 2의 0.05가 될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보면은 뭐 39.95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값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일반항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80에다가 빼기 39.95 여기다가 2의
0.05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t를 구해야 되는데 dt가 0이 될 때 t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39.95 요 값 우리 구했던 거에다가 2의 0.05t 승은 80이죠. 요거 왼편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다시 2의 0.05t 승은 80 나누기 39.95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 값 구하고 계산해보면 여기 2의 승이니까 t가 승이니까 이것도 다시 상용 로그 취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용 로그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05 t는 ln 80에 39.95 이렇게 해가지고 t는 요 값 ln의 어떤 값에 0.05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구해보면 이게 13.88714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이 계산을 뭐 직접 해보라는 미분 방정식을 직접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구했을 때 14.2가 나왔었죠. 여기 나왔던 14.2066이 나왔고 그러니까 13.88714가 여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방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숫자는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 숫자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이런 계산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거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 것으로 계산했지만 월별로 계산한다거나 일별로 갚아 나갔을 때 점점 그 정산하는 단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두 값은 점점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기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년이 걸릴까가 문제였지만 과연 이런 경우에 월별로는 얼마를 갚아야지 20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을까? 10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요 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모기지나 뭐 아까 말했듯이 상환 방법 중에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해서 몇 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하는 공식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값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기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산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 연속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특히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복리이자 계산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고등학교 때쯤 배웠을 기하급수 구하는 방법, 그쵸?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경제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